지금 보고 계신 도면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상세한 치수들이 있어요. 지금 어제 보신 도면은 뭐 치수나 레이어가 거의 이제 싹 정리가 된 도면인데,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대략적인 치수 개념이 사실 조금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확대를 조금 해보거나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거실 같은 게 이제 대략 몇 미터인지 이제 나옵니다. 30평대를 하게 되면 거실이 한 4.3m에 요런 폭 같은 게 한 3.6m, 한 4m에 3.6 요런 식으로 이제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도면은 이제 그 비확장 도면이에요. 우리가 받은 거는 이제 실제로 사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확장이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뒤쪽을 빼고는. 근데 이제 이거는 비확장 도면이기 때문에 뭐 벽체 치수나 바닥이나 요런 단차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방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30평대 이제 방, 작은 방들 두 개가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한 3m에 여기도 3m 정도. 요즘 작은 방이죠, 그쵸? 그리고 폭을 대략 이제 알고 있어요. 이것도 2.7m에 대략 한 3.5m에서 그 정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공간을 할 때 3m에 3m 또는 3m에 4m 되는 방 안을 이제 이 연출을 좀 하면 되고요.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4.3m에 3.6m 정도 되는 이제 대략적인 공간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드 파일을 다운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상세한 치수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복도 같은 폭도 사람이 이제 다녀야 되니까 한 1.3m, 1.4m 정도 이제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잔잔한 치수 같은 거는 사실 스케치업 작업하실 때는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가구도 어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가구가 있고, 뭐 주방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주어지겠죠. 근데 뭐 거실장이라든지 그리고 안방에 있는 붙박이장 이런 것들은 이제 옵션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다 빼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이제 일괄적으로 요런 베란다 부분을 한 80씩, 그쵸? 다 이제 낮췄죠, 그쵸? 베란다랑 욕실이랑 요런 데 낮췄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확장이 안 돼 있는 곳도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 확장이 안 돼 있는 곳을 보시면 거실에서 나오면서 바로 80 툭 떨어지면은 좀 놀래겠죠, 그쵸? 그래서 거실 베란다 쪽은 이렇게 마이너스 10, 딱 1cm 정도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깥쪽 베란다는 욕실보다는 조금 덜 떨어지죠, 그쵸? 마이너스 80 정도 되는데 요런 베란다 쪽은 60 정도뿐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뒷 베란다도 마찬가지예요. 단차가 조금씩 다른 이유가, 보통 그냥 맨발로 여기 막 간다, 그쵸? 베란다까지는 갑니다. 근데 여기는 또 단차가 더 있는 이유는 뭐냐면 뭐 세탁기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밑으로 이제 파놓습니다. 그래서 요런 단차, 세부적인 단차는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방 쪽도 뒷방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나가는 이제 뭐 실외기실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들어가면 너무 마이너스 8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 정도 이렇게 이제 조금 다른 단차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도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리된 도면에서는 없던 이제 내부 요런 그 단열재라든지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도 사실 지금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선도 다 정리가 됐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벽체 두께 같은 것도 일단은 대략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인 두께는 내부 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한번 재보면 되는데, 보통은 150, 200 그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벽 같은 경우에는 180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됐고요. 내부는 이제 단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껍겠죠, 그쵸? 이런 콘크리트 벽과 그 다음에 이런 단열재까지 총 합치게 되면 250에서 60, 네, 더 두껍게는 뭐 280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두께가 좀 두꺼운 벽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도 어제 정리가 다 된 도면은 여기 보면 실제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열재까지 다 들고 갈 필요 없죠, 그쵸? 도면이 복잡하면 스케치업에서는 작업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리고 욕실은 특히나 더 단열도 되고 방수 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도면에서는 더 비금 처리가 더 되어 있어요. 네.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도면에 보시면 이런 욕실, 그 주방에 보면 또 이렇게
작은 얇은 벽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굳이 콘크리트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가구로 짜서 이렇게 작은 그 가벽 같은 거를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가벽 같이 이렇게 연출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 보시고, 이제 문이 설치가 된 쪽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게 막 좀 약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 자체도 조금 얇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금 자 이제 받은 인면을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받으신 인면은 지금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쵸? 요 부분들은 뭐냐면, 자 평면도에서 이 A 부분을 바라본 부분입니다. 자, 요 인면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자,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오픈 투 키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정 메인 벽지 마감, 그리고 이런 데도 뭐 포인트 벽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어디냐면, 자 제가 간단하게 지금 표시를 한다고, 네. 여기서 제가 떠서 눈을 뜨고 이제 이쪽을 바라본 겁니다. A 부분을 오픈 투 키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막혀 있지 않고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으로 가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고, 나머지 이런 문이라든지 그리고 뭐 벽지, 포인트 벽지가 붙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현장에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사실 선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잠시 한번 볼게요. 찾아볼게요. 수업 스케치업의 롯데 현장사진. 자, 여기는 지금 공사 중인 현장인데요.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되겠다. 자, 이게 뭐 전면이 지금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긴 이제 주방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 약간 인테리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모델링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쪽을 보시게 되면, 자, 오픈 투 이쪽, 여기 주방이 지금 여기를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살짝 좀 잘렸는데, 여기가 이제 방이 들어가는 안방 맞은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하나 작게 표현을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평면도에서 이 단면을 다 절단을 한 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제가 여기 서서 이쪽을 바라본 겁니다. 주방, 욕실, 그리고 이건 제가 방 2라고 이제 할게요. 방 2, 여기는 방 3, 이렇게. 그래서 이 도면 표현을 할 때 막 이 내부에 뭐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방이 있고 창문이 있어도 그것까지 그 너머까지는 표현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문이 닫혀 있는 요 모습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욕실로 들어가는 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면을 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상세 치수를 이렇게 다 뽑을 수가 있어요. 벽 끝에서 붙박이장이 신발장이 400 정도 되고, 그 옆으로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 떨어져서 또다시, 요건 이제 현관이겠죠, 그쵸? 현관. 자, 현관. 자, 여기서 우리가 단면을 쳐서 쳐다보는 거니까, 예, 여기 붙박이장, 여기는 현관, 그 다음에 여기는 문, 요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그냥 평면적으로 이 부분을 다 표현을 해주는 지금 인면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면을 표시하는 이유가 일단 상세 치수를 다 뽑을 수가 있고, 상세한 이런 그 앞면을 다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마감재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이렇게 3차원으로 그린다고 해서 여기 있는 재료까지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재료를 이미지로는 표현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작업자들이 봐서 여기는 벽지 마감이고 밑에는 걸레바지고 뭐 시트 마감이다, 도장 마감이다, 이런 걸 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면을 반드시 이제 인면으로 이렇게 쳐줍니다. 그리고 요런 데도 보면 뭐 포인트 벽지인지 그냥 벽지인지 시트인지 이런 거를 이제 쓰게끔 되어 있죠. 그쵸? 요런 마감 재질을 이제 쓰는 거. 그럼 이 마감 재질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스케치업으로 담아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요거는 가장 기초, 어떻게 보면 아파트 그 준공 도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감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기초적인 벽체라든지
뭐 이런 건 잘 못 바꾸겠죠. 벽체 위치라든지 이런 건 못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해서 일단 벽체나 창문이나 문 위치는 다 뚫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짝 이제 디자인을 좀 가미해서 색상이나 이런 거를 좀 넣으면 조금 완성도 있게 이제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은 지금 보면 그 B 도면이죠. B 도면. B 도면은 보니까 자, 요쪽 A, B, B는 이렇게 지금 TV 표시가 있는 걸로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캐드를 하나 더 열어야 되겠다. 자, B 도면이 TV가 있는 위치가 지금 이쪽입니다. 거실장이 있는 위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 또 여기서 좀 보게 되면 거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주방 다다다 여기입니다. 자, 이거를 캐드 도면으로 보면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몰라요. 그쵸? 이런 여기는 거의 뭐 벽지 마감 아니면 뭐 도장 마감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런 재질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요런 사진이라든지 요런 게 있는 현장을 사실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재질 마감 그대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 사실 잘 없거든요. 없죠. 예. 현장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는 중공도면이어서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TV는 지금 안 달렸어요. TV는 안 달렸는데 뭐 거실장까지 여기는 제공이 되는 부분이어서 거실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도면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현장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도면을 보고 사실 이거를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자, 거실 요 부분만 먼저 보시게 되면 가장 큰 도면의 차이는 뭐냐면 상단에 보시면 요렇게 90도 약간 꺾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자, 그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 아까 우리 그 주방을 바라봤던 면은 어떻게 보면 일자로 쫙 이제 뚫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90도 딱 꺾여 있죠. 그쵸? 이런 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주방은 여기 일자에서 시작해서 여기 방도 들어가고 주방도 들어가고 하는데 요런데 특히 여기서 지금 제가 눈을 뜨고 여기 서서 눈을 이렇게 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죠. 그쵸? 쳐다볼 때는 이런 면이 지금 다 꺾입니다. 90도로 꺾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이 인면에도 표현을 해줘요. 그게 아니면은 여기가 꺾였는지 뭐 펴졌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러면 도면을 만약에 받아보거나 우리가 표현을 실제로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90도 꺾여서 어딘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는 거를 또 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크게 큰 테두리로 붙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상세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생략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만 좀 해놓은 거고요. 자, 정면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면 자, 여기죠? 자, 여기 표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 THK 9mm MDF1 플라이 이렇게 해서 위에 지정 포인트 2번 벽지를 마감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도 자, THK 그 두께가 9mm인 MDF로 원 플라이 하나만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9mm 되는 MDF 합판을 이 뒤에다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찍어 놓은 재료 마감을 보시면 자, 여기 하나 찍었고 여기 하나 찍었고 여기 하나 찍었다. 그쵸?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가 다 재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로 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게 쭉 내려와서 요거겠죠. 그쵸? 그래서 그냥 아파트 지을 때 이제 우리가 막 콘크리트 부어서 막 하잖아요. 위로 올라갈 때 거기다 바로 벽지 바르는 거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그 위에다가 MDF 판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벽지를 이제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벽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포인트 2번, 포인트 1번 이런 식으로 벽지 마감을 달리하고 제일 하단에는 걸레바지인데 우드 시트로 마감된 걸레바지를 지금 붙였다는 거죠. 그쵸? 재료를 이렇게 세 개를 분리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우측에 보시면 여기는 또 자, 타일이 지금 이렇게 살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정 포인트 타일을 마감한다고 따로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타일 발랐는데 바로 그냥 벽지 시작될 수가 없으니까 5mm T바 시공 알루미늄 유광이라는 여긴 알루미늄 바를 이렇게 살짝 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살짝 뭐가 라인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재료 분리를 이런 식으로 지금 해줬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5mm 매지 이렇게 확대해 보면 막 도배지 바르고 뭐 칼로 딱 끊어가지고 바로 못하겠죠? 그래서 한 5mm 정도, 5mm면 1cm 안 되는 거죠, 그쵸? 1cm의 반 정도 되는 5mm 정도를 살짝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띄워서 작업을 해준다는 거겠죠. 여기는 요 벽지,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벽지 사이를 살짝 안쪽으로 매지라고 하면 안쪽으로 살짝 여유를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재료가 분리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바를 이런 식으로 뭐 대줬다는 거겠죠. 그쵸? 그런 식을 말을 이제 여기다 다 써놔야 돼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거실 부분, 아트월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옆쪽에 보시면 지금 사실 이거 좀 약간 옛날 건데, 옛날에는 사실은 포인트 월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냥 화이트로 하죠. 그쵸? 깨끗하게. 사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막 간접등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있습니다. 포인트 벽지도 많고. 그래서 요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그쵸? 촌스럽죠, 그쵸? 그래서 한 요 정도 되면 리모델링 다 합니다. 그쵸? 옛날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흰색으로 하기 때문에 뭐 몰딩도 걷어내고 포인트 월도 다 사실 지금 없애는 추세죠.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을 이거 만들기 전에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작업자들한테 지시도 해야 되고 뭐 어디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상세도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접등, 이제 등이 붙어야 되는데 그냥 등만 이렇게 여기 위에처럼 붙을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등박스 같은 이 목재로 짜서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등을 매입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간접등이 이렇게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뒤에 이제 이런 동그란 있는 패턴은 밑에 보시면 자, 지정 포인트 벽지죠, 그쵸? 그래서 마감이 지금 다 다릅니다. 마감 다를 때는 다 찍어줘야 돼요. 다 찍고 하나, 둘, 셋 찍고, 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우드 시트고, 두 번째는 자, 포인트 벽지고, 세 번째가 다시 걸레바지 있는 이제 우드 시트 마감된 걸레바지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 도면을 살짝 빼보면 자, 요렇게 이제 그 디테일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쵸? 디테일이 이런 나무를 우리가 이제 목재 판을 어떻게 보면 여기다 만든 거죠. 그쵸? 목재 판을 만든 건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붙일 수 없죠. 그쵸? 그냥 이렇게 바로 붙일 수 없으니까 옆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약간 접어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쵸? 옆에가 만약에 여기가 벽이고 여기는 판재 같은 거를 이제 만들었다면 판재를 그냥 만들 수는 없으니까 뭐 만들고 살짝 띄워서 여기다가 이제 등을 이렇게 이제 넣었다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바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접어서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이 약간 간접등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디테일이 있으니까 이런 거 확인을 한번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의 두께가 이 벽 끝에서 앞으로 나온 두께가 지금 150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등 표시니까, 그러니까 도면을 처음에는 다 못 그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캐드 도면까지 아주 상세하게는 못 그립니다. 바로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이게 이제 뭔지 등인지 목재인지 걸레바지인지 벽지인지 요런 정도의 해석은 이제 할 수 있으면 돼요. 해석이 돼야 나중에 이제 딱 똑같이 그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도면을 딱 보면 아까는 뭔 글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나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이제 약간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 요렇게 해서 주방까지 들어가는 벽, 요 앞까지가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자, 이 옆벽이죠. 여기에 있는 주방에 지금 아일랜드가 있는 부분의 옆입니다. 이제 여기 이 부분이죠. 자, 여기 이 부분을 여기서 제가 서서 자, 눈을 뜨고 이렇게 봅니다. 이 눈 뜨고 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주방 부분은 요 부분이죠. 그쵸? 여기 지금 등이랑 뭐 식탁 부분이 사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식탁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도 지금 보면 이제 지금은 안 쓰지만 이런 샹들리에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여기가 이제 등박스 자리라는 거예요. 등을 나중에 이제 설치하면 이런 뭐 등 달아도 되고 아니면 요즘에는 좀 모던한 등 다셔도 되고 식탁을
뭐 요렇게 누워서 의자를 요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뭐 배치를 해서 놔라. 또는 뭐 돌려서 놓던지 하여튼 식탁을 배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가 뭐 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예 제공이 되는 세대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붙박이장 여기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도 상부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뭐 밥솥도 넣고 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지금 재료가 약간 다르다 그쵸? 실제 사진에서도 다르게 여기는 이제 목재로 다 할 거고 요런 데는 우리 그 아일랜드 상판 뭐 인조 대리석 같은 부분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재질 마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도어 같은 표현을 해놓고 문이 지금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열리겠죠. 이렇게 당겨서 열리는 부분. 그래서 문이 열리는 부분이 이렇게 넓게 돼 있고 잡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얘도 자 열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열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작업을 했던 게 자, 벽체를 전체적으로 2300만큼 다 올렸습니다. 그쵸? 2300만큼 지금 여기 완전 바짝 왔다. 그쵸? 근데 뭐 50 그리고 요런 데 보면 등박스 같은 경우에 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마감을 다 하고 천정 덮겠죠. 그쵸? 천정을 뚜껑을 딱 덮으면 이제 마감이 됩니다. 뚜껑을 덮어서 천정만 또 따로 우리가 바닥을 밑으로 막 80씩 내린 것처럼 천정도 이런 등박스 부분이나 또 거실도 우물천장하죠. 여기도 그렇고 자 거실도 보면 약간 레벨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 갔노? 거실 요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왔다가 좀 들어가기도 하고 요런 데는 또 단차가 조금 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표현은 나중에 그 천정을 바닥을 만들듯이 이렇게 위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요런 디테일까지 이제 표현을 해주면 이제 끝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됐고. 요런 데는 지금, 이 주방 부분 여기서 쳐다보고 있다. 그쵸? 그래서, 자, 지정 포인트 벽지, 여기 포인트 벽지고, 그 다음에 걸레바지는 우드 시트로 마감했다. 그런 것들이고, 뭐, 이런 거는 지금 뭐, 그 관련된 그 설비들이죠. 그쵸? 뭐, 스피커도 있을 거고, 등 스위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전열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주방이랑 거실 부분까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안쪽에 거실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겠죠. 요 부분입니다. 그쵸? 문이 여기까지 딱 있어서 이제 좀 작아요. 폭 자체가 조금 작습니다. 안방문이나 현관문 요런 거보다 조금 작은 상태에서 이제 문이 들어오고요. 자, 요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 전체적으로 A, B 부분을 이제 다 했다. 그쵸? A, B 부분 다 보고, 그럼 대략적으로 요걸 보고, 이제 뭐 없애줘야 되는 부분은 없애고, 좀 이렇게 아직 해줘야 되는 부분, 뭐 이런 붙박이장이나 뭐 이런 거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건 보고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이 특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뚫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인면도를 지금 약간 이제 참고할 게, 문 같은 거를 이제 표현을 하실 때, 문의 뭐 폭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 인면까지 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보시면 이제 뒷장에 CD 이렇게 있습니다. C랑 D 뷰가 있는데요. 자, C랑 D 뷰는 이제 주방 부분을 본 거고, 하나는 이제 베란다 부분을 본 겁니다. 자, 여기는 33평이기 때문에 주방이 아일랜드도 있고 이렇게 일자형으로 벽면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 인테리어 작업을 하실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벽체 같은 거 세우고 그 다음에 뭐 문, 창문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 이 주방 표현이에요. 인테리어 할 때 주방을 제일 신경을 씁니다. 주방이랑 욕실 이런 것들 있죠. 여기를 제일 신경 쓰고 나머지는 이제 좀 부수적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주방을 왜냐하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 같은 데는 사실 인테리어 할 게 없어요. 그쵸? 도배만 하고 뭐 많이 하면 붙박이장 정도 들어가는데 주방은 여기 보시면 가구 디자인도 사실 조금 다를 수 있고 상판 그리고 이런 수전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뭐
인덕션은 뭐 넣고 뭐 넣고 하면서 이제 옵션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방이 예쁘면 사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좀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많이 신경을 쓰시는 편이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한쪽은 거실벽이다. 그쵸? 한쪽은 이 거실장 부분의 맞은편 벽이에요. 그래서 뭐 소파 놓고 하는 쪽이죠. 그쵸? 있나 모르겠네요. 없나? 없나? 없네. 저쪽 사진은 없나 봐요. 이쪽 이제 맞은편 벽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사실 실제로 완성된 부분은 세팅, 거실, 거실의 뒷벽이 이제 요겁니다. 요거가 좀 더 쉽겠다. 그쵸? 현장 사진은 사실 막 현장을 하기 전, 이제 작업을 하기 전 사진이고, 요거는 이제 뭔가 정리가 좀 되고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그쵸?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실 아까 장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으면 지금 있는 이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벽지만 있는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요런 부분들 마감을 보시게 되면 천정 몰딩, 뭐 천정에 요런 몰딩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지정 메인 벽지 마감했고 걸레바지 요런 마감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구랑 이런 아트웍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채워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요렇게 주방 사진을 보면 자 주방은 요 크기에 맞춰서 이따가 모델링을 할 거예요. 지금 주방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좀 약간 촌스러운 이런 뭐 지브라 패턴 요런 거 이렇게 너무 강한 무늬목 패턴이 있다. 그쵸? 근데 요거 말고 나중에 되면은 이제 요즘에는 거의 뭐 모노톤으로 많이 하죠. 그쵸? 화이트나 그레이, 블랙은 좀 많이 안 하는 추세고 아니면 차라리 뭐 파스텔 계열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이런 붙박이 장의 높이라든지 디자인은 크게 바꾸지 않고 이런 마감재 요런 거만 사실 조금 바꿔도 그리고 여기 뒤에 타일 같은 거 좀 바꿔도 굉장히 이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디자인을 한번 보시고 여기 보시면 걸레바지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거는 인테리어 마감만 지금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타일이나 여기는 뭐 유광 뭐 어떤 재질인지 표현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치수만 약간 참고를 해서 할 겁니다. 그래도 주방 도면을 좀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싱크대 하부장이다. 그쵸? 싱크대 보시면 문 열어보면 싱크대 뭐 밑에 이제 뭐 그런 설비들이 있을 거고 뭐 여기는 뭐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뭐 오븐 같은 거 이제 다 넣을 거고요. 상부에는 뭐 그릇 같은 거 넣을 거고 여기는 후드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여기 수전 같은 거 달릴 거고요. 그래서 표현은 한 요 정도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가전은 나중에 다 넣을 거고 뒤에 타일 표현을 할 거고요. 뭐 이런 액세서리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쵸?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높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쵸? 식탁 또는 뭐 아일랜드 요런 데는 다 우리가 작업을 하는 데요. 식탁은 앉아서 밥을 먹고 이제 요런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그릇도 씻고 요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중요합니다. 조금 높거나 낮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쵸? 그래서 이런 높이는 거의 안 바뀌어요. 이 높이는 거의 안 바뀌기 때문에 폭은 어찌됐든 뭐 조금 차이가 있어도 괜찮은데 높이는 좀 이런 개념을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그쵸?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하나가, 지금 위에 다 있죠?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베란다, 거실 쪽을 바라봤을 때 부분이죠. 그쵸? 요 방 부분도 지금 있는데, 요거를 일단 좀 볼게요. 베란다 부분 보면 여기는 지금 샘플하우스 세대이기 때문에 1층인가 2층이었습니다. 그쵸? 1층인가 2층이어서 요렇게 지금 되어 있고 실제 아파트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이렇게 큰 샤시가 전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밖에 이런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 뷰 같은 경우 90도 꺾인 데는 뭔가 이제 그 위치 변화가 있는 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안방에 들어가는 부분 여기서 이제 눈을 뜨고 봤을 때 아까 이 베란다 부분 여기였고 여기는 지금 안방 입구를 말하는 이 방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방문이 또 두 개가 있는 데는 우리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같은 선상에 있어요. 자, 평면도를 지금 요 보고 있는 방향이 뿅뿅뿅뿅
너무 뒤쪽까지. 만약 요거를 봤다 싶으면 여기에서 이제 눈을 뜨고 봤을 때 아까 안방, 그다음에 작은 방, 거실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뷰를 지금 평면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인면으로 D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쪽 부분은 지금 요쪽 부분 막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쵸? 이거는 지금 현관의 붙박이장 부분입니다. 붙박이장 부분이 뭐 마감재는 좀 어둡고 그래도 기능은 일단 괜찮아요. 네. 자, 요 부분 디테일을 이렇게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이제 뭐 그 도면에 보시면 들어오죠, 그쵸? 요렇게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여지는 벽이 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붙박이 장의 디테일은 아마 여기인가? 요 반대편에 아마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얘가 이제 붙박이 장은 아니에요. 붙박이 장은 아니고 이제 정면에 딱 들어왔을 때 좀 심심하다고 아트월을 해놨는데, 그쵸? 지정 포인트 벽지. 자, 지정 포인트 벽지가 뭐 이런 것들 벽지 마감했고, 요거는 자, 티크니스 5mm 은경 마감 거울 하나 붙여놨다는 거, 지정 포인트 벽지 뭐 요런 데도 벽지 마감했다는 거고,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요렇게 했다, 그쵸? 그리고 5개, 4개까지 있네요. 보시면 포인트 벽지는 요거고요. 은경은 이거고, 밑에도 뭐 벽지 마감 또 했다는 거고, 지정 화강석 마감 C블랙 요 밑에입니다. 요게 이제 걸레바지가 아니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발 신고 막 이제 돌아다니는 데죠, 그쵸? 신발 신고 신발 벗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무로 하지 않고 대리석으로 요렇게 화강석으로 밑을 요렇게 마감을 해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요런 데는 이제 지정 포인트 타일을 마감을 해서 들어왔을 때 이제 뭐 약간 뭐 이렇게 포인트 되는 요소를 했다, 그쵸? 네.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략 치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 이제 요런 거를 토대로 이제 오늘은 창문 어제 뚫었으니까 창문 뚫은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까지 한번 다 뚫어보고, 그 다음에 주방이랑 욕실 같은 부분까지 이제 좀 살살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잠시 쉬셨다가 좀 더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중인, 공사 중인 현장이기 때문에 바닥에는 이런 뭐 그 마루를 보호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약간 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아직 현장이 덜 된 상태죠, 그쵸?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거를 다 마감을 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집 분위기가 이제 조금 다르겠죠, 그쵸? 가구도 넣고 뭐 커튼이나 이런 것들도 넣고. 그리고 지금 잠깐 볼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창문 높이 같은 게 지금 사실 지금 여기 상세한 도면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인면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창문의 높이라든지 그런 상세한 치수는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현장을 하게 되면 이런 치수는 실측을 하면 되겠죠. 그쵸? 요런 높이 같은 거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런 높이는 우리가 임의로 대략적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현장에서는 상세하게 뭐 만약에 뭐 1200이다 이러면 1200만큼 벽을 만들어서 이제 창문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은 창문을 현장에 딱 맞게 창문은 못 바꾸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거실 부분입니다. 거실은 지금 다 확장이 되어 있고 창문도 풀로 그냥 넣을 겁니다. 풀로 이쪽 뷰를 이제 조금 봐서 좁아지나요? 자, 이렇게 창문이 전체적으로 풀로 다 이렇게 빵 뚫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 옆에 이쪽 베란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다 이렇게 다 뚫어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안방에 보니까 안방이 지금 조금 달랐어요. 안방을 지금 보게 되면, 안방은 이제 보통 아파트에서 나갈 수 있는 그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턱을 만들어서 못 나가고 그냥 이렇게 창문 역할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 한 450 정도만 일단 임의로 벽을 임시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우리가 어제 지금 다 뚫어놨죠, 그쵸? 창문을 들어간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벽을 일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자, 지금 아무것도 묶지 않았어요, 그쵸? 이 벽 자체를 우리가 그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틀어서 똑같죠? 지금 이 도면 다 살아있다, 그쵸? 벽도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밑에 선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파래지면서 선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무브 M 누르시고 컨트롤 누르면 바로 카피 되죠, 그쵸? 그래서 위로 한 450 정도만 올려서 조금 좀 더 올려도 600 정도 올릴게요. 전체적으로 자, 600을 올리겠습니다. 치수가 지금 정확히 없어서 임의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600을 선을 선택하시고 무브 누르시고 컨트롤 누르시면 카피로 바뀌죠, 그쵸? 그래서 요 벽을 조금 요렇게 날개벽으로 만들어 넣어 주겠습니다. 밑에 하부를. 네. 보통 이제 무릎 정도 되는 높이다, 그쵸? 그래서 이 벽 끝에 딱 와서 가장자리에 또는 이 면 끝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돼요.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근데 이 창문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신경 안 쓰셔도 되죠, 그쵸? 우리는 지금 벽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살짝만 당겨 내시면 되시고 잠시만요. 자, 요런 식으로 한번 하단에 보시면 이 바닥 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닥에 우리가 벽체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하나 선택 툴로 선택이 되시죠. 자, 무브로 옮기면 그냥 벽 자체가 이렇게 막 당겨집니다. 그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카피 기능으로 바꾸시고 위쪽 방향으로 600만큼 올리시면 자, 조금 아이고 자, 선택하시고 클릭이 안 되나요? 네, 600만큼 선을 옮기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카피로 하셔야 되겠죠, 그쵸? 자, 안방에 이렇게 살짝 돌려서 자, 가이드선 쓰신 거는 다 지우시고 자, 안방에 여기 맞은편 방 쪽에 주방 옆에 요 방을 보시면 자, 여기 이 부분도 지금 방인데 막 이 창이 끝까지 내려와 있지는 않겠죠, 그쵸? 뭐 그런 집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창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사실 안 나와 있어요. 2300 기준으로 절반 정도면 1150 정도 되겠다, 그쵸? 근데 지금은 절반에서 조금 더 높은 정도 되니까 한 1300 정도로 임의로 잡아서 올릴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 가이드선으로 한번 이번에 바로 해볼게요. 뒤쪽도 자, 가이드선을 뽑으실 때는 가이드선을 여기 점에서 찍지 마시고 이 선상에서 가이드선을 쭉 잡아 당기면 같은 선이 쭉 나옵니다. 점에서 당기시면 이렇게 그냥 지점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저기 위에다 선을 그어야 된다 그러면 이 선상에서 가이드선을 이렇게 원래 이제 줄자라고 하는데 저는 가이드선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윗방향으로 올리시고 근데 저는 가이드선 안 나오는데 할 때는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시면 점에서 선으로 바뀝니다. 이 모든 명령어에서 컨트롤이라는 명령 옵션이 좀 다르죠, 그쵸? 1300, 네, 1300만큼 해서 조금 높은 지금 벽입니다, 그쵸? 그럼 사람이 쓰면 사실 이게 못 나가죠, 그쵸? 높아서. 네, 그래서 보통 이런 방 같은 경우에 이런 창문은 사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춥죠, 그쵸? 북향이기 때문에 이쪽은 뒷방이어서 춥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벽을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보통 한 1200에서 1300 정도 하신다 보면 되고, 정확하게는 이제 현장 실측이나 이제 정확한 이 도면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작업을 하기가 쉽겠죠, 그쵸? 자, 여기 높이는 1300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1300이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데 저는 지금 요 설정 안 돼 있다, 그쵸? 이렇게 나 치수 뽑았는데 밀리미터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창에 가서
모델 정보에 한번 저번에 했는데 한번 더 해볼까요? 네. 단위 형식 표시가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혹시 내가 치수 뽑았는데 이렇게 나온다 싶을 때는 창에 가서 모델 정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쭉쭉쭉쭉 길이 정보 갔다가 단위 형식 표시를 없애시면 밀리미터 지금 없어도 된다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X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300 높이만 한번 쭉 보시고 자 지금 하고 있는 레이어는 한번 볼까요? 예, 벽체에서 계속 하고 있다 그쵸? 그리고 기존에 있던 형상에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땡겨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레이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새로 그린 건 아니죠. 그쵸? 거기에서 그냥 바로 늘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벽체 레이어 잘 하고 있는지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쪽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쪽으로 오시게 되면 자 주방도 지금 후면 주방이 되어 있고 싱크대가 지금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네요. 이쪽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안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높다 그쵸? 높아서 요런 치수를 지금 만약에 상세하게 모른다 그럴 때는 일단 사람이 서서 작업할 수 있는 이 900 정도 되는 높이보다는 지금 상당히 높은 크기예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1300에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이제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이 뒤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는 뭐 김치 냉장고도 있고 뭐 작은 후면 주방도 있는데 잠깐만 이름 되고 있나? 네. 후면 주방도 있는데 이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벽이 없다 그쵸? 벽이 지금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 지금 낮춰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면이 어떻게 보이냐면 자 Z를 한번 누르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살짝 도면이 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도면이 위에 있고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면이 밑에 있을 때는 밑에 면 기준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벽 자체가 지금 두께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창문으로 지금 다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바깥에 있는 벽 두께와 동일하게 그냥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바깥에 있는 벽 두께가 240이다. 그쵸? 그럼 여기도 240짜리 벽을 하나 그려주시는데 도면에 지금 이렇게 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도면을 살짝 여기 트레이 가셔가지고 레이어를 살짝 줄여주시고 이렇게 보기를 해제해 주시고 240만큼 벽을 당기고 위로는 자 뭐냐면 레이어 지금 제 도면은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다 없애면 깨끗하다 그쵸? 자 가이드라인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라인으로 바로 쓰셔서 해도 됩니다. 240짜리 선을 그리시고 자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여기 영역 톡 잘린다 그쵸? 그리고 이 부분만 푸시를 해주는데 아까 1300만큼 올려줬는데 여기는 우리가 80만큼 더 다운을 시켜놨기 때문에 총 1380을 하셔야 이 옆방이랑 이제 똑같이 되겠죠 그쵸? 옆에 있는 그런 창들이랑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1380만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폭은 자 240 임의로 우리가 줬죠 그쵸?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바닥을 80만큼 내렸기 때문에 1380만큼 또 벽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요렇게 그럼 옆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할게요. 그때는 이제 도면을 뭐 여셔서 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제 벽 우리 두께 아니까 요 상태에서 그대로 뭐 라인이나 가이드라인 쓰셔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 찍을 때 약간 컴퓨터가 좀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쓰면은 그런 오류는 좀 없습니다. 마찬가지 1380짜리 선을 그으시고 이렇게 꺼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다가 상자를 하나 그려서 밑에서 당겨 올리셔도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자, 바깥쪽 벽은 다 이렇게 작업을 좀 해줍니다. 그리고 이 폭이 지금 조금 안 맞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도면상에 사실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쵸? 근데 이 미세한 부분은 그냥 옆벽이랑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뭐 20mm, 10mm 요 정도인데 이런 디테일까지 우리가 지금 15mm 정도 차이가 나요. 굳이 그렇게 안 맞추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도면을 이렇게 축소 확대하다 보면 어느 면인지 막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Z를 누르면 지금 우리가 단축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한눈에 보입니다. 그쵸? 또는 우리 또 해놓은 거 있죠? 네. 자, 이 축소 확대 요런 것도 있으니까, 자, 요거였나요? 컨트롤 E였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 뒷부분의 벽도 똑같이 한번 세워주시고, 슝. 네. 지금 도면을 보시면, 도면이 지금 바닥에 살짝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보게 되어 있는 도면은 우리 뷰 스타일에 보시면, 이렇게 불투명하고, 그쵸? 그냥 객체 색깔이 다 보이고 뭐 재질도 다 보이는 색깔 돼 있어요. 그때 제일 앞에 옵션을 같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재질도 보이고 약간 투명하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같이 비춰서 보여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바닥면에서 지금 도면을 깔아놓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 크기라든지 그쵸? 이 현관이나 현관 쪽에 보시면 문 표시 다 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안방 가기 전에 작은 방들도 지금 보시면 문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것들도 요 크기에 맞춰서 이 부분만 다 뚫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현관이 있는 요 부분부터 한번 해보면, 자, 벽체랑 이 도면이랑 일단 일치를 해야 잘 뚫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살짝 투명하게 해야 이 폭이 보입니다. 자, 뭐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좀 미세하게 미세하게 이렇게 조금 다르면 선 잡기가 지금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를 해서 내가 이 끝선에 잘 맞는지 일단 보시면 되고, 특히나 여기는 우리가 현관은 지금 80만큼 다운을 시켜놨기 때문에 또 치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이드선으로 한번 당길게요. 자, 가이드선 제일 끝에서 살짝 이렇게 당기시면 여기 1020되는 지점이 있네요. 그쵸? 이 현관 문이 폭이 1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라인에 끝 모서리에 딱 맞추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선이 이제 그어져요.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올려서 여기도 이제 뻥 뚫어줄게요. 그냥 문은 실제로는 조금 더 작습니다. 2100, 뭐 40, 2200 정도 되는데 일단은 입구를 다 좀 뚫어주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조금만 이제 당겨서 이런 식으로 막을 테니까 전체적으로는 폭에 맞춰서 입구를 뚫어주세요. 자, 현관 뚫었다. 그러면 여기 방 같은 데도 보시면 자, 안에서 뚫어야 될지 밖에서 뚫어야 될지 보입니다. 그리고 요 잠깐 보세요. 방문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데가 벽보다 샤시처럼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쵸?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폭만 보시면 됩니다. 폭도 바로 벽에서 딱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벽에서 조금 나와요. 그쵸? 문을 이렇게 열고 약간 뒤로 가야 되니까 이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쵸? 실제로는 사실 더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요런 데다가 가이드라인을 다 써주시고요. 여기 모서리에 하나, 그리고 다시 한번 자, 방문 폭을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딱 꺼내주시면 가이드라인 꺼내서 컨트롤 누른 다음에 여기 이 모서리 지점에다가 딱 클릭을 하시면 자, 이 작은 방의 폭은 900이다. 그쵸? 방문이 거실, 안방, 그 다음에 작은 방, 베란다, 화장실 요 순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방문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다시 라인을 이렇게 그어 주셔가지고 하시고, 선이 그냥은 안 올라가죠. 그냥 까만 선이 아니고 이렇게 파란색 선이 딱 맞을 때 교차점이 딱 나오는 구간이 직선입니다. 자, 나는 가이드라인 쓰기 싫다 그러면 아까 이 선 선택해서 카피해서 바로 얹으셔도 된다 그랬죠. 그쵸? 근데 그게 조금 느리다는 거. 네. 자, 요렇게 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하셔도 이 선에다가 이제 이 큰 면에다가 문폭만큼 되는 선을 그어준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벽 두께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쵸? 180인데도 있고 조금 더 얇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뒤로 밀어주시면 되고요. 밀었는데 자, 안 뚫린다. 안 뚫릴 때는
이 벽을 한번 일단 봐주시고요. 벽이 좌우가 이제 두께가 맞는지 한번 잘 봐주셔야 되고, 자, 맞는데도 안 뚫린다? 그러면 여기 윗선만 딱 지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워주시면 다 뚫립니다. 그래서 투명도를 없애면 살짝 이제 턱이 쥐면서 문이 이렇게 뚫리죠. 그쵸? 자, 그리고 안방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투명하게 바꾸시고요. 가이드라인 당겨야 되겠죠? 또는 여기 기존에 나와 있던 선이 있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시고 무브랑 카피 기능 써서, 자, 무브 컨트롤 눌러서 플러스 나왔을 때 여기 모서리에 딱 맞추셔야 됩니다. 그쵸? 요거를 하실 때 면에 선을 꼭 맞추셔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요 끝점 잡고 컨트롤 다시 눌러서, 자, 내가 그린 벽체에 있는 문틀 모양에다가 같이 데리고 갑니다. 자, 어제 창문 뚫은 거랑 거의 똑같아요. 자, 요런 안방 문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뭐 요거는 아니지만 요런 식으로 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문 틀이랑 같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다 빵 뚫어 주셔야 되겠죠. 자, 뚫었는데 벽이 안 없어진다. 그럴 때는 약간 이 좌우가 두께가 좀 다를 수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한번 면을 살짝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요런 벽이 조금 있기 때문에 또 안 뚫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뭐 크게 날개 벽이 아직 조금 남아 있으면 이렇게 안 뚫리기도 하니까 뭐 괜찮아요. 뭐 수평 수직은 다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윗선만 살짝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방 문이 꽤 많다, 그쵸? 각 방이 3개이기 때문에 방으로 들어가는 거 1개씩 3개. 그 다음에 욕실로 들어가는 거 하나, 2개, 그럼 5개. 현관 6개. 자, 베란다로 들어가는 거 더 있다, 그쵸? 그러면 한 7개, 8개 되겠죠?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다 뚫어주시고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이제 전체 벽체를 묶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 탑뷰로 봤을 때 지금 이런 문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자, 다 뚫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을 넣어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 뒷베란다 가는 거, 뭐 욕실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안방에서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도 포켓도어가 있죠, 지금. 그 부분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 작업하시면서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지워주시고, 투명하게도 하셨다가 이제 확대 축소도 잘 하시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되죠. 그쵸? 자, 가이드라인을 잘 당기고 벽체 앞면에 딱 맞춰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자, 벽체 쪽에서 라인을 꺼내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저 조금 작업을 해줄게요. 영역이 잘렸으면 푸시로 이렇게 뚫어 주시면 됩니다. 자, 현관이랑 방을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욕실 위주로 먼저 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욕실은 조금 더 폭이 작다고 했죠? 네.
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복사해서 계속해서 하셔도 되고, 지금 욕실 부분은 보니까 폭이 750이다, 그쵸? 그래서 일반 방문보다는 지금 조금 좁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폭을 한번 보시면서, 자, 이렇게 빵빵 뚫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안방 같은 데는 뭐 붙박이 장도 일단은 이렇게 뭐 있고, 침대라든지 뭐 요런 뭐 화장대나 옷장 같은 큰 가구들이 사실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폭이 넓은 편이고, 방들도 있는데, 방은 그거에 비하면 조금 아마 좀 작을 거예요. 지금 안방이 보시면 1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은 방들 같은 경우에는 9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지금 조금 작죠, 그쵸? 그리고 뭐 문틀이랑 이런 거를 제외하면 조금 더 작겠죠. 자, 실제로는 한 860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욕실은 지금 750 정도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성인 남성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넓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 나머지 안방에 있는 그 문도 이렇게 다 작업을 해주십니다. 자, 선을 위로 올릴 때는 검정색 선 이런 선이 아니고 파란색 수직선이 이렇게 뜨는 부분에 교차하는 부분까지 와야 그 면에 지금 면이 잡힙니다. 그래서 면이 선택이 되면 이 부분을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뒤쪽에 있는 선에다가 딱 대시면 바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없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더 뚫었고, 그 다음에 베란다 부분도 있죠, 그쵸? 베란다 부분도 작은 문들이 몇 개가 조금 더 있습니다. 돌출된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가이드선 또는 선 자체를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요. 자, 무브 카피 눌러서, 자, 여기 요 끝점에 꼭 맞추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폭이 지금 보니까 베란다 같은 경우는 820 정도 되네요. 그쵸? 문 크기가 이 용도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미리 좀 파악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안방 베란다 쪽에 있는 작은 이 문 표시도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사용하기보다는 실외기나 이런 다른 설비들이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 문 표시랑은 또 다르죠, 그쵸? 이런 목문이 아니고 이제 철제로 된 이런 문들이기 때문에 방화문이나 뭐 그런 쪽으로 용도가 좀 다르게 아마 들어갈 겁니다. 자, 바닥을 밑으로 다운을 시켜놨기 때문에 예, 자, 얘도 표현을 해주시고 마찬가지 푸시로 밀어서 자, 전체적으로 자, 밀었는데 면이 안 없어진다면 위를 좀 자, 그래서 마지막 저기 안방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방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슬슬 정리를 하시고 자, 이렇게 됐으면 작업하실 때 사용했던 가이드선 같은 거는 다 없애주시고 여기 뒤에도 지금 창이 또 있네요.
여기도 지금 그 안방 쪽에도 보시면 안방 입구 쪽에 안방 요 베란다 쪽에 보시면 여기 부분이랑 이 뒤쪽에도 지금 창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닫는 게 아니고 이제 블라인드처럼 이렇게 쭉 가려진 아마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이 뒤쪽은 창문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창문 부분도 여기도 일단은 높이는 1300으로 좀 뚫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380만큼 고정된 창으로 표현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일단 벽을 다 한번 뚫어 보시고 그런 건 좀 추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다 보면 가이드선, 치주선 지금 다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다 지울게요. 네, 가이드선이랑 재질, 나중에 이제 재질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저 치수선이나 가이드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신 거 일단 저장들 하시고 오늘 한 것까지 일단은 네,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날짜 걸로 저장들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